안녕하세요. 초등수학 개념 마스터쌤 초기마쌤입니다. 오늘은 3학년 1학기 길이와 시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와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그리고 이 단위들을 어떻게 더하고 어떻게 빼는지에 대한 단원인데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기초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학년 1학기 길이와 시간 한번 공부해 보겠는데요. 처음에 배우는 게 이게 나오죠. 1밀리미터라고 씁니다. 자, 읽어보세요 했을 때는 숫자는 그대로 쓰고 이 단위만 어떻게 쓴다? 한글로 쓰는 거죠. 밀리미터. 근데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엄마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1mm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mm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1mm를 이제 보통 어른들이 1mm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거야 하고 한번 짚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1mm는 누구더라?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1cm는 누구와 같이 1mm와 같다. 이 단위에서 누가 누구랑 같다는 거는 6학년 때까지 물론 중고등학교 다 쓰고 우리 성인이 되어서도 쓰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단위가 바뀌었을 때 이 숫자의 변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1cm가 10mm라는 거는 10cm 자를 보여주시고요. 10cm짜리가 있으면 1cm 안에 0부터 시작하죠. 모든 자는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5mm짜리 약간의 표시가 있고 여기에서 다시 5개로 나뉘어지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를 눈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cm고 그거를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누구다? 1mm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3학년 2학기 때 이 부분을 가지고 10분의 1과 0.1이라는 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히 아이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 자, 모든 자를, 어떤 자든 상관없습니다. 자를 가지고 갖다 놓고 1cm와 그 다음에 사이에 여기 하나 있는 거 꼭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지 10개로 나눈 10개를 다 나타내는데 우리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5를 더 나타내주면 우리가 좀 세기가 쉽겠지? 나중에 길이를 재기가 쉽겠지?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를 갖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자를 놓고 4cm,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죠? 센티미터.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이게 처음 배웠기 때문에 센티미터, 밀리미터가 입에 붙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뭐냐, 차라리 저희 같은 세대들, 엄마 아빠들은 4cm야, 1mm야, 이런 식으로 추격을 해서 많이 얘기했었기 때문에 센티미터, 밀리미터 하면서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읽어줄 때 오히려 어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울 거니까요. 그래서 1mm, 4cm. 그러면 요거는 누가 더 중요할까요? 엄마가 더 중요합니다. 엄마든 아빠든 가리키는 사람이 정확하게 잡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4cm, 6mm야 라고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걸 뭘 하려고 한다? 이거를 46mm로 변환하는 거, 바꾸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럼 얘가 왜 바뀔까? 왜 바뀌어요? 요것 때문에 바뀌지. 자, 4cm는 4cm 6mm를 누구로 바꾸고 싶대? 누구로 바꾸고 싶대? 자, 어떻게 바꾸고 싶대? 여기가 네모가 있다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중에 이제 학년이 높아가면 이 단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소수가 들어가면서 0.01km를
뭐 미터로 바꾼다든가 센티미터로 바꾼다든가 밀리미터로 바꿀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뭐 숫자가 소수로 나오든 뭐로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풀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위 변화는. 자, 얘는 센티미터와 밀리미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센티미터가 사라지고 누구로만 나타내라 그랬다? 얘 둘을 밀리미터로 나타내라 그랬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킬로미터를 미터로 나타내는 거. 어떤 숫자가 막 주어지겠죠. 만약 2000km야. 그럼 여기는 몇 미터니?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를 바꾸고 있는가의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해서 바꾸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센티미터, 밀리미터인 거를 누구로 바꿔야 된다 지금? 얘는 밀리미터로 바꿀 거야. 밀리미터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꿀 거다? 1cm는 10mm라고 했으니까 얘는 40mm가 될 거야. 40mm 더하기 6mm는 단위는 그대로 쓰고 숫자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단위가 같기 때문에 46mm가 되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덧셈 뺄셈으로 나오면 이제 나옵니다. 밀리미터는 밀리미터끼리, 뭐 미터는 미터끼리,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끼리 더하고 그 단위는 그대로 쓸 때 숫자만 더해서 나타낸다. 뭐 요거는 간단하니까 어머님들도 설명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첨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될 건, 자, 요걸 처음 배울 때, 자, 봐봐. 내가 센티미터를 나타내고 밀리미터를 나타낼 때는, 자, 40mm는 몇 센티미터가 될까? 아이들이 4cm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리 알고 가면 좋은 게, 단위가 작을 때 숫자가 어땠죠? 컸죠. 단위가 커지니까 숫자는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맞죠? 이 부분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킬로미터가 있고 미터가 있으면 당연히 앞에 있는 숫자는 누가 더 커져야 될까요? 그렇죠. 미터가 훨씬 큰 숫자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00m야. 그렇다면 킬로미터로 바꾸면 5km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줘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면 정말 좋더라.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고학년에서. 자, 단위가 줄어드니까 숫자가 커지는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할까? 단위 큰 애들이 필요하죠.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야, 봐봐. 우리가 작은 단위만 갖고 있다면 엄청난 큰 숫자를 우리가 나타내야 돼. 그래서 친구한테 설명할 때, 야, 거기까지 가려면은 267,678mm로 가야 돼. 아니면 뭐 2조 몇 초의 밀리미터로 가야 돼. 라고 설명을 한다면 어마무시한 게 됐죠. 그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작은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위를 키운 거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준다면, 재미있게 부연 설명을 해준다면 아이들이 나중에 단위 변환 때문에 힘든 일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게 부피를 배우고 건널비를 배울 때 이 면적이나 부피에 있어서 단위 변환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이 그걸 갖고 온 아이들은 큰 수에서 작은 수로 간다는 것 자체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옮길지 왼쪽으로 옮길지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면 정말로 나중에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센티미터 배웠죠. 밀리미터 배웠죠. 그리고 누가 나오죠? 자, 미터를 하고 우리가 킬로미터를 배웁니다. 1km. 그러면 미터에 대한 설명이 없었을까요? 요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2학년 때 살짝 하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터 말고 킬로미터를 배우게 되고, 이 1km라고 하고, 우리가 엄마들이 읽을 때는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급하다고 1km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아이들 가르칠 때는 밀리미터, 킬로미터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누구죠? 1000m는 1km야.
자, 단위가 얘가 더 작은 친구지, 얘가 더 큰 친구지. 그러니까 숫자가 어때? 단위가 더 작은 쪽이 숫자가 크고 단위가 큰 쪽이 숫자가 작아. 한 번 정도 알려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3km, 700m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읽을 때 아이들이 이때 많이 읽기라고 나오면 어떻게 쓰냐면 3km 700m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처음에 이제 익숙치 않다 보니까 읽으래. 근데 엄마가 뭐 한글로 쓰라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숫자도 이렇게 한글로 써서 바꾸는 경우가 초반에 생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한 번만, 한 두세 번만 아이들한테 정정을 시키면 그 다음부터 실수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3km, 700m라고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꼭 한글로 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엄마들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길이에는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는 거, 이렇게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3학년 1학기죠. 근데 나중에는 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는 거, 킬로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는 거, 뭐 이런 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혼동을 겪게 돼요. 근데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다 해결이 되니까, 왜냐하면 3학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4학년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단계별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막 욕심을 내서 막 거기까지 안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1학기 하고 2학기 하고 3학기 하고, 초등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학기 선행이 가장 좋더라. 한 학기 선행 정도가 가장 좋고, 자기 학년에서는 무조건 심화나 응용을 많이 달아보는 게 좋기 때문에 막 우리 욕심에 빨리 나갈 필요는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간단하게, 뭐 요거는 간단한 설명으로 되겠죠. 만약에 3km, 700m 더하기 뭐 4km, 뭐 500m야. 그러면 요때도 중요한 거는 같은 단위끼리 더해야 되는 거죠. 미터는 미터, 킬로미터는 킬로미터. 그런데 자, 1km는 누구와 같다 그랬죠? 누구와 같다 그랬죠? 1000m와 같습니다. 그래서 700m 더하기 1500이면 1200m가 됩니다. 맞죠? 그때 이 1000m는 누구로 바꿀 수 있다? 킬로미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1000이라는 거는 여기에 1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1이라고 쓸까요? 1000이라고 쓰지 않고, 그 이유는 여기에 단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 킬로미터라는 것 자체가 0을 3개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이라고 쓰지 않고 1이라고 쓰는 거야 라고 아이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좋은데, 요거를 제가 설명해 보면 어떤 아이들은 아 그렇구나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오히려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를 살펴보시고 아 그냥 이래서 하는 거야 라고 그냥 슬쩍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 7에다가 8km, 200mm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요거는 설명한데 문제가 없죠. 자, 뺄셈을 한번 해볼게요. 4km, 200m 빼기 2km, 500m. 자, 여기서 정말 특이하게 이건 빈도수가 너무 높아서 아이들은 우리가 모든 세로 형식은 위에서 아래로 더하라고 하십시오. 사실은 덧셈은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덧셈이라는 것은 앞뒤 좌우가 바뀌어도 답이 같으니까요. 하지만 저학년일 때는 저는 요거를 물론 덧셈은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로 형식일 때는 꼭 위에서 아래로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뺄셈도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빼는 겁니다. 세로식이. 맞죠? 근데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또 1, 2, 3학년 저학년이기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고만 생각합니다. 요때에 더 기존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더 명확성이 뭐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야. 보자마자 500에서 200 뺍니다. 그리고 여기는 4가 크기 때문에 1을 뺍니다. 없을 것 같죠? 한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뺍니다. 순간적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세로식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더해 라고 얘기합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야. 위에서 아래로 더해 빼야 돼. 꼭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안 되지. 너가 200에서 300 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제서야 맞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꾸 300을 적습니다. 그래서 뺄셈을 할 때는 꼭 위에서 아래로 빼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많이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헷갈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덧셈도 위에서 아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빌려와야 돼. 그럼 누구를 빌려올까요? 앞에서 빌려와야겠지. 그러면은 야, 너 4km나 있네? 그럼 나 1km만 빌려줘. 그래서 요때는 1000이라고 쓰는 이유가 뭘까요? 단위가 미터니까 1000이라 썼죠. 아까는 내가 미터에서 킬로미터로 갔기 때문에 1만 쓴 겁니다. 가끔 아이들이 궁금해합니다. 엄마 얘는 이를 가면 1000이 되는데 왜 1000이라고 안 쓰고 여기는 1000이라고 써? 라고 질문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킬로미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 1이라는 게 가능했지만 이 1km는 미터로 오면서 누구랑 같다 그랬지? 1000이랑 같기 때문에 1000을 빌려와야 된다. 이제 요 부분만 잘 설명되면 요 부분은 이제 다 아이들이 쉽게 합니다. 그래서 1000을 빌려와서 이제 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뀌겠죠. 빌려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몇 가지 포인터가 있더라. 모든 뺄셈을 위에서 아래로 해야 된다. 위에서 아래로 빼야 된다. 두 번째, 킬로미터에서 미터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써줘야 된다. 위에다가 1000을 써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빼면 되고 얘는 빌려줬으니까 이렇게 받아내림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길이와 시간에 대해서는 1km가 누구랑 같고 1cm는 10mm이고 그리고 덧셈과 뺄셈을 하는데 얼마만큼 빌려줘야 되고 빌려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만 되면은 이 단어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짚어준 게 있죠. 그 부분만 잘 짚어주면 헷갈리지 않고 고학년까지 잘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끝나면 이제 누가 나오죠? 1분보다 작은 단위 하면서 초가 나옵니다. 초, 1초, 1초. 이 뜻은 왜 우리가 1초부터 배울까요? 그거는 2학년 2학기 때 시계 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금은 몇 시, 몇 분이에요? 라는 걸 배워왔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는 초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분보다 작은 단위 초. 1초란 초바늘이 작은 눈금 한 칸에 가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야. 뭐 이런 거는 가능하면 집에 있는 벽시계를 두고 벽시계에 만약에 시라든가 뭐 분이라든가 요 초까지 나온 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요즘에는 초까지 나오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까지 나오는 시계가 있다면 모든 공부는 형상화되고 직관적인 게 좋으니까 그 시계를 하나 놓고 공부한다면 정말 더 좋겠죠. 그리고 이 초도 우리가 9가 있으면 시계 방향, 우리가 보통 시계 방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 이것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미리 엄마가 설명하면서
야,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도네. 아, 이건 그럼 시계 반대 방향이겠구나 라는 단어를 많이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4학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했을 때 헷갈려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짝짝짝짝짝짝 초가 1초 1초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이쪽으로 움직이지, 요거를 우리가 시계 방향이라 그래. 그래서 요렇게 오는 걸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해 라고 그냥 살짝 얹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바늘이 있다면 가장 긴 게 초바늘이겠죠. 초바늘이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시비를 가리치면 요게 60초가 되고, 그 뜻은 뭐야? 요게 작은 느낌이 60개가 있다는 뜻이고, 그 60초를 다 돌면 얘는 누구와 같더라? 1분과 같아. 그리고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1시간은 또 누구와 같아? 60분과 같아. 요거는 이미 배워서 온 거고, 우리가 여기서 60초는 1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각을 시분까지만이 아니라 시분초까지 읽게 되겠죠. 시분초까지 읽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세시를 그릴 때, 요거는 뭐 이때는 아니지만 요렇게 그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짧아야 되죠. 3, 3시 요렇게 그린 게 맞죠. 왜? 3시 정각이니까. 그런데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3시 30분을 그릴 때 가장 많이 틀립니다. 6, 9, 이렇게 그렸습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왜냐면 째깍째깍 초가 가면서 어떻게 돼요? 분이 가고, 분이 움직이면서 시침도 움직이죠. 그래서 얘가 살짝은 30분 동안이 흐르는 동안에, 자, 한 요 정도가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나중에 또 누구랑 연결되냐면 각도를 배울 때 연결됩니다. 자, 90도에 해당되는 시간을 그리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3시, 9시, 그리고 또 누구도 그리냐? 3시 30분, 9시 30분 해서 4가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살짝씩 또 알려주면 다 이게 정확히 알아라가 아니라, 이거는 이렇다? 그래서 3시 30분에 살짝 지나가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언급을 해주는 게 다 나중에 씨앗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걸 배우고 나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 1분 20초는 몇 초일까? 요때도 뭘 본다? 여기는 분과 초가 있었는데 여기는 초로 바뀌었네. 그러면은 얘는 초니까 괜찮아. 근데 얘는 분이니까 초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분을 초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1분은 몇 초라 그랬어? 60초. 그러면 얘는 60초에다가 20초를 더한 거네. 그래서 80초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사실 가는 거는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3분 뭐 20초야. 그러면 자, 요때는 요거를 1분에 60초니까 60 더하기 60 더하기 60 해서 누가 나오죠? 그래서 180초, 그래서 200초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자, 근데 요게 이제 요거를 이제 60 곱하기 3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0을 적어주고 여기 180초야 해서 둘 중에 어느 방법, 곱셈이 아직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하면 편하겠지 라고 또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어려운 건 이런 게 어렵죠. 사실 초를 분과 초로 바꿀 때, 그럴 때는 이 90초가 1분으로 가려면 누가 필요하지? 60초가 필요해. 그러면 60초는 1분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60초를 뺀 30초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1분 30초.
사실은 초에서 분초로 갈 때 아이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요거는 이제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250초를 분과 초로 바꾼다. 그러면 1분은 60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적으로는 60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60 곱하기 1은 60이고 60 곱하기 2는 120이고 해서 쭉쭉쭉쭉 해서 60 곱하기 9단까지. 자, 그럼 이게 어려운가? 어렵지 않죠. 왜? 사실은 내가 60이라는 60단을 사용하지만 누구만 알면 되죠? 6단만 알면 되죠. 6단을 하고 0을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6단을 하고 0을 적어주고 6이 12, 0. 자, 그러면 240초를 6단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6단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더라? 6, 1은 6, 6, 26, 6, 38, 6, 4, 24, 6, 5, 30. 넘어버리네. 그러면 6, 4까지 되는 거야. 그럼 6, 4 뭐지? 24 하고 누구를 줘? 0을 줘. 자, 그리고 나면 250에서 요거 0을 준 240을 빼면 10초가 남죠. 근데 나는 6, 4랑 만났다는 거는 이게 4분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얘는 4분 10초야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려울까요? 자, 만약에 350초예요. 자, 그럼 친구에게 이거 분과 초로 바꾸라고 하면 6단을 먼저 생각해. 0은 생각하지 말고. 그럼 6단을 먼저 해볼까? 6, 1은 6, 6, 5, 30, 6, 6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럼 6, 5, 30이네. 그럼 6, 5 했던 그 5는 여기다 쓰고 6, 5, 30 하고 누가 0은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빼줘. 그러면은 누가 남아? 50초. 이게 가장 그래도 틀리지 않고 실수율이 가장 적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엄마랑 최소한 10번 옆에서 꼭 지켜보세요.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는 내가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얘가 어떻게 푸는지를 지켜보고 얘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풀었는지를 지켜보고 여기서 고쳐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엄마표 수학이나 이렇게 누구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개념을 책을 보고 내가 숙지를 다 해서 그 친구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그 포인트가 뭐냐, 학원을 보낸다거나 딴 사람한테 배우거나 동영상을 볼 때 선생님들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이것도 좀 어렵죠. 그래서 엄마표가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1대1이 또 필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뭐 동영상 강의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배우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얘가 푸는 걸 보고 얘가 A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A 다시를 도출해야 되는데 B라는 생각을 해서 B 다시를 도출해내는 애도 있고요. B라고 생각을 했는데 A 다시를 도출해내는 애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파악을 시켜서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일로 왔어. 그럴 때는 네 방법도 좋아. 근데 A라는 방법으로 이렇게도 갈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게 정말로 교육이다. 그래서 아이가 푸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시고 한 10문제 정도 얘가 완벽히 파악을 했구나 안 했구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단원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자꾸 길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시간의 덧셈과 뺄셈이 있겠죠. 시간. 이것도 간단하죠. 시는 시끼리, 부는 분끼리, 초는 초끼리. 자, 그렇다면 뭐 2시 15분 20초야. 3분 50초야. 자, 이랬을 때입니다. 이건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자, 이랬을 때는 초는 초끼리, 자, 70초가 되죠.
그런데 앞에 누가 있어요? 단위가 분이라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죠. 왜? 60초는 1분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60초를 올려줘야 될까요? 1분을 올려줘야 될까요? 그걸 아이들한테 한 번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1을 올려줍니다. 왜? 여기는 단위가 초였는데 여기는 분이니까 얘 자체가 60초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60초 자체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0초. 그래서 여기는 1을 올려준다. 그래서 16, 19분, 여기는 2시. 그래서 2시, 19분, 10초.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올까요? 당연히 뺄셈. 이때도 뭐가 가장 중요하다? 위에서 아래로. 제발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제가 제발이란 말을 굉장히 아이들한테 많이 씁니다. 얘들아, 제발 위에서 아래로 빼줘. 위에서 아래로. 빼기 2시 6분 50초로 갈게요. 자, 그럼 이거 애들 어떻게 쓴다고요? 1시 1분 20초. 내 아이, 내 딸, 내 아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만약 아이들한테 풀으라 했는데 이렇게 풀면 아마 웃음이 나실 거예요. 아, 진짜구나 하시면서 진짜로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할 거야? 위에서 아래로 진짜 100번 강조해도 이때는 아이들이 진짜 왜냐하면 저학년이잖아. 조금씩 배우는 단계라서 정말 강조 많이 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제발 위에서 아래로. 이게 잘못돼서 고학년에서도 진짜로 이렇게 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자마자 그냥 직관적으로 20 쓰는 애들 없는 것 같죠. 5학년에도 있습니다. 6학년도 있고. 자, 분에서 초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분을 빌려왔지만 여기다 60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얘도 빌려올 겁니다. 누구를? 60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60이 필요하다. 왜? 단위가 작아졌죠, 지금. 그러니까 수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줘야 되는 그 단위의 수 그대로 적어준다. 근데 덧셈은 아니었죠. 단위가 커지면서 가기 때문에 킬로미터도 그렇고 1 이런 식으로 올려줬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빼는 거는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10에다가 40초. 그 다음에 요거는 60분이 왔으니까 54에다가 58분 되나요? 18분. 그 다음에 여기나 사라지네요. 그래서 58분 40초. 58분 40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한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하면은 거의 끝나가고요. 이제 다만 시각에서는 한 가지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요거는 주관식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내가 몇 시 몇 분에 시작을 했어. 그랬는데 2시 30분에 시작을 했어. 그런데 4시 20분에 끝났어. 자, 요때는 뭐가 될까요? 요때 답이 뭐가 나올까요?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 4시 20분에 시작해서 2시 30분에 시작해서 4시 20분에 끝났어. 그럼 나는 몇 시간을 사용했나요?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에서 시각을 뺐을 때는 답을 시간으로 쓴다. 시간으로 쓴다. 자, 시간과 시각은 몇 시, 몇 분, 몇 초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시간은 요 시각과 요 시각 사이에 걸린 요 몇 시간 동안 내가 뭘 했어. 그럼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시각. 그래서 시각에서 시각을 빼면 시간이 된다. 요 말은 그냥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풀어보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2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났어. 그럼 내가 몇 시간을 공부할 걸까라고 우리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구하게 되고 또 문제상에서도
내가 몇 시에 시작했는데 몇 시에 끝났으니까 그때는 몇 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이 갑자기 나왔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시각과 시각이 나오면 그때는 시간으로 해준다. 그런데 만약에 요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요때는 요게 시간이죠. 내가 3시 15분에 시작을 했는데 5분에 시작을 했는데 15분 도착했는데 15분 뭐 전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그럴 때 그건 좀 다른 거죠. 15분을 뭐 앞당긴다 뒤로 한다 요랬을 때 쓰는 그거이기 때문에 여기 시간이 안 나는 거죠. 15분 전은 몇 시 몇 분일까 가 되겠죠. 지금은 3시 5분인데 15분 전에는 몇 시 몇 분일까 요때는 시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각에서 시각을 뺐을 때만 시간이고 나머지는 다 답이 시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시각이나 시간으로. 그래서 요 부분만 조금 더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다른 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면 내가 시간으로 써야 되는지 시각으로 그냥 쓰면 되는지가 다 나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만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에서 시간 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A가 6시간 37분 공부했고 B는 4시간 20분 공부했어. 그랬을 때는 시간 빼기 시간은 얘는 6시간 공부했고 얘는 2시간 공부했어. 그러면 내가 2시간 더 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근데 다만 쓸 때 아까처럼 시각에서 내가 몇 시 몇 분에서 시작을 해서 요때만 가장 요것만 좀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요것만 알면 됩니다. 내가 2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4시 30분에 끝났다면 몇 시간이 걸렸니?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요때는 요렇게 적으면 큰일 나죠. 요렇게 적어야 된다. 요 부분 빼고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아이들이 시간에 쓰는지 안 쓰는지만 한번 체크하셔서 요거는 이렇기 때문에 답을 꼭 시간으로 달아야 돼 라는 예외적인 문항이니까 요거 하나만 정확히 한다면 이 단원의 5단원 길이와 시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막 설명을 하다 보면 저도 막 이것도 말하고 싶고 막 저것도 말하고 싶어서 가끔씩 이렇게 말이 꼬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 저기서 또 말이 꼬였구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한 번에 그냥 쫙 찍습니다. 저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원테이크로 쫙 찍어버리는 스타일이라서요. 그래서 가능하면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꼭 한두 개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시간의 길이와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또 도움이 되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끝.